지혜로운 왕이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없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들은 스님이 다시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곳에 올 때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당신이 타고 온 수레를 구성하는 것 가운데 수레체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수레 굴대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바퀴나 차체, 차틀이나 멍에, 밧줄이나 바퀴살, 채찍이 수레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것들 전부를 모아놓으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수레에서 수레 아닌 것들을 모두 빼고 나서도 수레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수레라는 이름의 실체입니까? 왕께서는 지금 수레가 무엇인지 말씀하지 못하시니 방금 수레를 타고 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까? 지혜로운 왕은 스님께 공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수레체, 굴대, 차체, 차틀, 밧줄, 채찍 등을 모두 모아놓으니 수레라는 이름이 생겨났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레에서 수레 아닌 것을 빼면 수레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수레가 아닌 것들을 모아 수레라고 이름 붙였던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내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으니 문득 나라는 이름이 생겨날 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아니었던 것들을 하나씩 빼버린다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는 것이 없다면 과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어쩌면 내가 아닌 것들로 잠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닐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1일 도각사 라디오 12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어김없이 보만 스님과 화현 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광대한 인트로를 함께 했습니다. 네, 인트로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세요? 예,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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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트로는 이제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예. 불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제 멋대로 이렇게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예. 좀 더 긴 내용인데요. 네.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더 재밌는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시간상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예, 조금 길기 때문에 네. 줄여봤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게 각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보기가 좋게. 네, 읽기도 좋고. 네. 근데 이제는 예. 확실히 여러 번 해보셔서 그런지 네. 이 대본대로 읽질 않으시네요. 아주 애드립이죠, 그게. 네. 예, 조금 여유가 생기고 예, 까불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네. 12회차 만에 그렇게 된다는 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예. 이제는 이게 딱 정형화되어서 적혀 있는 대답을 보면 싫어요. 바꾸고 싶어요. 원래 그렇게 반항심이 많으셨던 분인가요? 이거 하면서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읽지 않는 나의 굳은 심지. 그렇죠. 오늘 주제도 아마 이런 모습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오늘.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싫다 나는. 아 싫다. 난 변화를 시키고 싶다. 싫다. 그렇죠. 네. 싫다. 네. 오늘 저희 도입부에 네. 매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을 읽어드리고 인사를 했는데 네. 그게 약간 시작과 끝이 마무리가 참 애매모호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오늘 회의 끝에 잔잔한 음악을 틀면서 한번 해보기로 우리가 네.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음악을 틀고 오늘 오신 분들을 한번 인사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아 예. 네. 오늘 출석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출석 부르면 대답하세요. 네. 브레드정님, 반갑습니다. 서현보살님, 네, 반갑습니다. 박현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용옥보살님, 네. 헤이지님 왔습니다. 아, 네. 헤이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용 고사님 오셨고요. 네, 이한경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연님 오셨습니다. 땡중님도 오셨고요. 네, 네, 제니킴님도 오셨습니다. 아 제니킴님 네, 잘 지내셨어요? 와, 지금도 5시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참 반가워요. 네, 반가운 인연입니다. 예. 대단하시죠. 캐나다에서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네, 제가 알기로 한 번도 안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죠. 새벽이라고 이거 그러셨는데. 스트리밍을 한 번도 안 빠지면 뭐 네. 개근상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어우 있죠. 저희가 준비 다 해놨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럼요. 저희가 준비했는 어느 저희를 얘기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저에 대한 이야기를 네. 오늘 주제에서 다룰 것입니다. 아, 갑자기. 이거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이제 라디오잖아요. 네. 그러면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예. 핸드폰도 필요하지만 뭐 스피커나 아니면 헤드폰, 아, 그렇죠. 뭐 이어폰 이런 것들이 필요할 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또 큰 스님께서 음향 기기를 많이 모아두셨어요. 네, 그렇죠. 네, 음향 기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지금 도각사에 좀 꽤 많이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선물을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방법이네요. 아, 좋네요. 라디오를 듣기 위한 음향 장비에 네. 핸드폰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큰 이어폰이 될 스님의 수도 있고. 사인이 들어간 음향 기기. 사인까지? 어. 그 큰 스님께 허락은 구하신 건가요? 또 김을 들고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김뇌물. 네. 예. 그렇군요. 되게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러네요. 나의 스님도 오셨고요. 아,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나 반갑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저 위쪽에 보니까 아미 보살님 안녕하세요. 오셨고요. 오연시 정창현 거사님도 오셨네요. 아, 네. 거사님 강경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거사님. 강경희 보살님도 아까 오셨습니다. 네. 강경희 님하고 예. 정창현 님이 되게 가까운 집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죠? 되게 가깝게 사신다고요? 예, 같은 아파트에 사신다고. 같은 아파트예요? 예, 예. 혹시 같은 호수에 살지 않으신가요? 제가 같은 동까지는 들었는데 네. 같은 호수에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관계시죠, 두 분이? 두 분이 연애를 굉장히 오래 하셨다는 소문을 제가 듣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30년? 30년 정도. 네네. 네. 네, 슬슬 이제 지겨워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연애까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가까운 데 사신다니까 네. 예, 자주 만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같이 라디오도 들으시고. 잘 지내시죠,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비지 보살님도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소개를 다 했나요? 꽃 돼지똥님 했나요? 안 했, 아, 꽃돼지똥님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손영옥님은 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손용옥 보살님. 이 출석부를 읽어드리는 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서 읽는 거죠? 이것은 나의 안근에 비추어지는 순서대로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크롤을 위아래로 엉망진창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네. 아무거나 눈에 띄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 제가 월가스님께서 읽어주시는 그 순서를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위에서 아래로 읽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맨 막 위로 당겨서. 엉망진창으로 꼬이는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박순희 보살님도 들어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살님. 예전에 도각사에 한번 오셨던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두 분 세 분 같이 오셨었죠? 네네. 벌써 한 2년 됐나요? 왠지?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안 보이셨죠? 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살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또 여기 소개 못 드린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강경희 보살님은 같은 호수에 살아요. 아, 이렇게 그래요? 말씀해 주셨네요. 아, 맞네요. 같은 호수에 사시는. 예. 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오신 분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게 음악이 깔리니까 네. 확실히 뭔가 좀 있어 보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더 경쾌하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네. 음악 누가 고르셨어요? 이게 저희가 골랐죠? 저희라면 저는 고른 적이 없는 음악. 아, 그래요? 네. 그 항상 저희가 월가스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 항상 저희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름답다. 와. 네. 아 월가스님 마음속에는 화연 스님과 제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중 인격이네요. 다중이죠. 다중이. 네. 아 다중 월가 스님. 네. 도윤맘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예서야 안녕. 아 예서 우리 예서 초등학교 2학년이라 그랬나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서 아유 정말 안녕. 너무 예쁘게 인사를 해서 예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 그 귀여운 얼굴과 그 조망만한 손으로 정말 합장을 합장을 하고.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네, 기억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저는 그때 만나지는 못했지만 스님들 얘기를 듣고 꼭 네.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서야 안녕. 아, 월가 스님이 진짜 예뻐하실 거예요. 네. 예의도 바르고 잘 웃고. 네. 그렇죠. 네. 엄마 말도 그렇게 잘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박순희 보고 보살님이- 싶네요. 예, 박순희 보살님이 5년 정도 된 거라고 하십니다. 와, 꽤 오래됐네요. 빠르다. 예, 시간이 벌써 진짜 그렇게 빠르네요. 됐네요. 예. 그렇군요. 야, 우리 성화 스님께서 네. 사실 개그 욕심은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엄청나시죠? 성화 네. 스님께서. 그 아까 강경희 보살님이 네. 같은 호수에 살아요 그랬더니 성화 스님께서 같은 호수라면 오태호수? 오. 오태호수에서 같이 사시냐고. 아. 이 두 분이 물고기셨나요? 아, 한 쌍의 가물치가 되실 분이네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강물치. 네, 뭐 정물치. 물속에 사신다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우리 모두는 물속에 사는 기억의 존재라는 말씀을 되새기신다면 전혀 이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드린 그럼요. 거죠. 예. 그러네요. 우리 모두 호수에 살고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월가스님은 개인적으로 호수에 사는 어떤 이 동물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행동이 좀 느리고 예. 이러다 보니까 네. 뭐 거북이, 아, 거북이. 이쪽 아. 계통, 자라 뭐 예, 이런 예, 쪽. 그쪽이 땡기네요. 근데 이미지가 약간 할아버지 계통이라서 되게 잘 어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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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할아버지. 맞아요. 화연 스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통통하고 귀여운 물고기가 뭐가 있을까요? 통통한 건 많은데 귀여운 거는 제가 왜 고개 그 멘트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전 이해했어요. 그 말씀을 내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구나. 아, 그렇군요. 예. 네. 오늘 주제가 오늘 주제가 지금의 제 모습이 싫습니다. 네네. 이게 화연 스님을 향한 얘기 같아요. 예. 지금의 제 모습이 싫다고요? 예, 아닌가요? 아, 네. 여 김순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현보살님이 너무나 예쁜 비단 잉어 한 쌍 이렇게. 이야, 아, 역시 우리의 견해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달라요. 가물치하고 비단잉어는 네, 좀 그렇죠. 이 더럽혀지지가 않으셨어요. 서현보살님.
저희가 한 방에 뭉개졌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인트로 했던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볼까요? 아, 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 그 인트로에 대해서 월가스님께서 짧게 해보자고 했지만 누구한테 짧게 해보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이거는 화연스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예. 본인이 하신다는 줄 알았는데 아, 네.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네. 화연스님께서 아주 네. 귀엽고 통통하게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내용이 수레를 무엇을 수레라고 하느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뭘 타고 왔느냐 이렇게 네. 물어봤죠. 그 우리가 수레라고 하면은 그냥 대충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생긴 게 수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수레를 다 분해를 해보면 네. 왜 웃고 계세요, 근데? 저요? 저 원래 제가 웃는 상입니다. 예. 네, 뭐 바퀴, 네. 차체, 차틀, 멍에, 밧줄, 바퀴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화연스님 잠깐 쉬고 계세요. 네. 아, 이게 화연스님이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네. 지금 박은례 부살님도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이 상황에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그렇죠. 거의 나- 방송 사고 수준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화연스님이 이 재미있는 포인트가 오면 웃음이 딱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약간 컨트롤 타워에서 조절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조절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브레이크 그 페달을 예. 부숴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뺐어요. 아, 뽑아버렸나요? 예, 예. 아,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이 없고 엑셀 이제 페달만 있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웃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잠깐 이어서 가면 네. 왕하고 나가사나 존재하고 밀린다 왕문경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 수레에 하나씩 뺐을 때 그러면 그 뺀 어느 한 부분을 수레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니라고 그렇죠. 예, 다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부분들을 모아 놓으니 수레라는 이름이 생겨났을 뿐입니다. 이 말이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이 네, 부분에서. 맞습니다. 예. 예, 수레라는 것은 따로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 우리가 수레라는 것을 명명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름일 뿐이었다. 네. 왜냐하면 수레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수레라는 그 이름이 없는 재료들만 모아서 수레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료 하나하나는 수레라고 부를 수 없는데 그 재료들이 모이면 하나의 수레가 되는 거죠. 네, 큰 스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죠. TV에서 TV 아닌 거를 빼면 그렇죠. TV는 남느냐 안 남느냐. 남지 남을 수가 않죠. 없죠. 네, 맞습니다. 그 이게 지금 나가사나 존자하고 밀린다 왕께서 이렇게 서로 문답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수레지. 만약에 지금 요즘에 우리가 요 밀린다 왕문경처럼 요걸 만든다. 네. 그럼 수레 대신 자동차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될 수 있겠죠. 컴퓨터 이런 것도 괜찮죠. 네. 그래서 뭐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핸들이 자동차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핸들이죠. 그러면 배터리가 자동차입니까? 아니죠. 네. 그러면 뭐 백밀러가 자동차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자동차에서 백밀러도 빼고 핸들도 빼고 자동차라는 것이 아닌 것들을 다 뺐을 때 과연 무엇이 자동차냐? 없죠. 그런 게. 없죠. 없죠. 네.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면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생겨난 이름이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지혜로운 왕처럼 거짓말을 한 꼴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오늘 이 인트로가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나를 이루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들을 빼면 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네. 내가 나라고 믿는 건 다 나중에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지 원래부터 나는 아니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금강경의 그 이름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아, 예. 그냥 이름일 뿐이다. 시명. 네, 그 이름을 빼고 나면은 그 재료들은 사실 그 이름을 만들었던 거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내가 아니라
내가 지은 거죠. 내 앞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내 앞에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주제인 그 지금의 제 모습이 싫습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이제 이것도 무기명으로 저희가 해야겠죠. 네. 예. 그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뭐 툭하면 화를 내는 내 자신이 싫고 네. 또 지나간 거를 놓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세요? 지나간 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거. 아, 예. 어떤 거? JJ라고 알고 있어요. JJ 뭐죠? 진짜. 진짜? 진짜요? 아, 네. 된 소리를 좀 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요거를 제가 알기로는 네. 전문 용어로 이불킥이라고 한다. 아하, 이불킥. 낮에 있었던 일을 다 지나갔잖아요. 네. 다 지나갔죠. 근데 잘나고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분노와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이불을 발로 뻥뻥 찬다 누워서. 그래서 이불킥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일이 지금 있는 일이 아닌데도 지나갔는데도 예,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거를 붙잡고 있고 놓지 못하는 네.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싫다. 네. 그리고 이 돈과 이름에 끄달리는 이 못난 내가 싫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싫은 부분을 A4 용지로 한 6장 반 정도를 이제 내가 이렇게 싫다를 네. 써서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네. 손용호 보살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끔씩 있다고 끄달리는 내 생각이 싫을 때도 있네. 아, 네, 맞아요. 이런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게 내가 싫고, 이런 내가 싫고, 네. 좋은 게 별로 없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의 총체적인 나의 전반적인 모습이 다 다 싫다. 싫다. 난 다 싫다. 월가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싫다. 싫다. 네. 그렇죠? 네. 월가수님 사연인가? 아,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예. 그래도 무기명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밝혀주지 말아주세요. 아, 네.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나의 모습이 싫다. 그러면 이제 싫은 내 모습은 사실 두 번째 문제고, 네. 과연 무엇이 나길래 네. 내 모습이 싫다고 얘기를 하는가? 네. 우리 그걸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불교를 이제 조금이라도 궁금해하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무아라는 말에 대해서 아, 예. 오늘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네. 말씀하시죠. 유튜브 그렇죠. 같은 데서도 다른 절에서도. 그 무아라는 불교를 얘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처음 갔을 때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나라는 게 없다. 그리고 나라는 거를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불자들은 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그게 무아를 실천하는 거다. 그렇게 그런 많이 얘기를 얘기하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되게 무아는 억울한 거네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빨리 입문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내 주장을 해야 되고 내가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불자가 되면은 뭔가 손해를 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러면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불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나는.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가 되겠다. 그런 그 블로그의 글을 보고 그랬어요? 네네. 제가 한 2개 정도를 봤어요, 블로그에서.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죠. 아, 불교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뭔가 제약이 많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고 무아를 꼭 이루어야 될 것 같은. 내가 있는데 그 나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버리고 버리고 그렇죠. 무아인 상태, 내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네네. 재미없죠.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거는 그냥 돌이 되겠다는 얘기랑 아니,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무아라면은 우리 라디오도 이제 끝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해야죠. 그거는 아상으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이 무아를 실천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지려면 라디오도 하면 안 되고 밥도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먹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아상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들도 채팅하지 마세요. 다 나에 대한 얘기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팅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얘기들 중에 내 견해가 들어가지 않는 얘기는 없죠.
그럼 뭐야? 다 내 얘기죠. 그럼 그렇죠. 무아를 실천해라. 무아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 그럼 뭐 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지 않겠다. 아, 되게 어려운 주문이다 그거는. 어려운 주문이죠. 네.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표현도 내려놓는다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알려주시는 그 스님들이 그 내려놓는다는 것에 실천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안 하는 쪽으로 생각도 이제 나쁜 생각이니까 이거는 내려놓으려면은 이거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노력하게 되는 모습이 근본에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다라는 것을 다 믿게 한 후에 그 가르침을 배우기 때문에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어떤 오해예요? 나를 없애야 된다. 아, 네. 라는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나를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있으니까 없애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거는 나는 그동안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거를 없애는 게 무아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 상태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나를 없애야 된다.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근데 불경에 나오는 얘기들은 나라는 거의 실체를 얘기를 해주지. 네. 내가 그동안 오해해왔던 나를 어떻게 해라. 그런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경전에서는. 그건 알려준 이에 스승의 허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내가 있는데 이 있는 나를 없애서 무아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란 얘기죠. 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거죠? 그 얘기를 해봐야죠. 이제. 야, 고단수신데요. 지금의 제 모습이 싫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오늘 무아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네. 지금의 제 모습이 싫습니다. 예. 네. 자꾸 바뀌니까. 오늘 이 주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저희 라디오에 4,300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맞습니까? 와, 벌써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예,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좀 나가주세요. 한 20분만 빼고 나가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내 모습이 싫다고 느끼시는 분들만 좀 남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어났는데요, 지금. 죄다 본인을 싫어하시는 건가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아, 예, 네. 맞습니다. 무아에 대한 내용.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 지긋지긋하고 초라하고 정말 창피하고 네. 누군가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네. 이 초라한 나의 모습, 네. 네. 이건 정말 싫다라는 생각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공부하고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 자체는 사실 이 마음이 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어떤 뭐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연을 보냈고 또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저기 공부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용기가 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만이 가능한 거지. 자기가 정말 난 초라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찌그러져 있거나 아, 그럼요. 얘기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스님도 급식하셨어요? 예, 했었습니다. 그 4교시 끝나고 우리 급식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급식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는 도시락을 이제 싸 갖고 갔다가 근데 이제 4교시가 딱 끝나면 보통 저희 학교는 1시에 4교시가 딱 끝났어요. 오후 1시에. 그 종이 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달리기? 그렇죠. 전교생의 전력 질주를 이 진 풍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4교시가 1시에 끝나는데
12시 50분쯤 끝내주시는 아주 이 멋진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와. 그 반은 그날 이제 급식에 나오는 반찬에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네요. 따뜻한 것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 말이 좀 길어진다고 1시 5분에 끝내줬다. 야. 와, 그 선생님은 정말 원망스럽죠. 그럼요. 그때 급식소로 달려가는 이 슬리퍼가 벗겨지고 막 이러는데도 달려요. 왜? 맛있는 반찬을 먹어야 돼. 그렇죠. 빨리 가서 먹어야 되니까. 이 추잡한 모습이 달리는 본인한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네요. 안 달리는 친구들이 딱 보면 정말 추하구나 우리의 모습은. 저 모습이야말로 아귀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서 네.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한 견해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친구한테 스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심어줬으니까요. 네. 달리기로. 그렇죠. 화연 스님 말씀처럼 나의 모습을 내가 봤다라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네. 그게 좋은 모습이든 싫은 모습이든 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다. 그렇죠. 이미 빠져나온 거죠, 그건. 그렇죠. 내가 아닌 것이어야만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할 뿐이죠. 네. 정말 내가 생각이라면 생각은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되돌아본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과거를 바라본다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로 지나간 것을 과거로 지나간 놈이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놈들끼리. 네.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놈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놈들끼리는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렇죠. 놈들이에요, 도대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빠져나와 있어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화연- 싶었던 거죠. 그렇죠. 제가 화연 스님을 볼 때 저는 화연 스님이 아니니까 화연 스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월가 스님을 볼 때도 나는 월가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월가 스님을 보듯이 그렇죠. 그 여러분 앞에 지금 휴대폰이 있을 텐데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휴대폰을 바라보세요. 지금 보이시죠? 그 휴대폰이 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 아니라고 아니죠. 해요. 그렇죠. 내가 아까 보는 그 거죠. 지혜로운 왕이 대답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이 말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내 눈앞에 보인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죠.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인식된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다. 네. 그러면 이 추잡한 내 모습을 만약에 보셨다면 이 사연 보내신 분이 그럼 그 추잡한 내 모습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보는 순간부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 엄청난 법칙이 사실은 우리가 써먹고 있었던 법칙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은 나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만약에 살아온 이가 있다고 친다면 이 법칙을 적용을 시켜봤을 때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게 추잡해지거나 잘못된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잘못될 수가 없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잘못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놈한테는 그 잘못된 게 없을 없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도둑질하는 걸 목격한 목격자가 어떻게 범인이겠어요? 그렇죠. 목격자죠. 그게 진실이라면 내가 봤다는 게 진실이라면 목격자지 범인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남을 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 말씀하신 뭐 추한 내 모습 이런 것들을 느꼈다면 네. 느껴진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와 이건 엄청난 법칙이죠. 그렇죠. 네. 이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이죠. 그렇죠. 내가 고통을 느낀다면 이미 나는 고통을 바라보는 놈이지 고통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 하나를 안다라는 것도 사실 모든 액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를 불교 용어로 상즉법이라고 아, 얘기를 상즉법. 하죠. 예. 네. 서로상의 네. 곧즉자.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즉법이라고 합니다. 예. 세상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 네. 항상 마주하고 있는데 떨어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떨어진 자리가 없이 마주하고 있는데 특징은
나에게 보인 것은 내가 아니다. 그렇죠. 반대여야 되죠. 반대여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나와 남이라는 거를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보면 색깔은 남이고 네. 색깔을 보는 눈은 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색깔은 있다라고 표현을 그렇죠. 있는 한다면 거고 색깔을 보는 눈은 없다고 표현. 해야죠. 그러니까 표현을 없는 해야죠. 것이기 때문에 네. 내 앞에 있는 색깔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뭐 요즘에 많이 쓰는 센서들 있잖아요. 네. 센서들에서는 기본적인 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센서는 움직임이 없어야 다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듯이 네. 그렇죠. 우리 눈에는 색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색을 본다. 네. 그러면 눈이 나라면 과연 나는 무슨 색깔이냐라고 물어보면 세상의 모든 색깔을 볼 줄 알면서도 나에게는 색깔이 없는 거죠. 네. 무색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야죠. 무색이죠. 네네. 박점수님 본방에 처음 들어와 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재님도 오셨네요. 아, 네, 이명재님 이명재님. 반갑습니다. 네, 출석이 늦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서지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점수님은 그 성함이 굉장히 이 불교적이시네요. 도노 점수가 그렇죠. 생겼어요. 예, 저희가 큰 스님 모시고 또 도노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박도노님, 박점수님 이렇게 같이 형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경고를 제가 드렸는데 기분이 제가 안 좋아요 지금. 그래 보입니다. 네. 근데 계속 웃고 계시는데 아니, 입만 웃고 있지 지금 입 위로는 이제 인상을 좀 쓰고 있는 게 그건 국회의원인데. 지금 50명이 들어왔어요. 추가로. 그러면은 내가 싫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총 인원이 지금 5,000명이 됐고 지금 4,700분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모습이 싫은 분만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오늘 방송을 좀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채팅창이 터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싫은 사람만 도움이 되는 법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분들 네. 그런 마찬가지죠. 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어떻게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사랑하든 싫어하든 네.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아까 그 상적법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면 내 모습이 싫다는 것도 내 모습이 좋다는 것도 결론은 같은 개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같은 개념이죠. 우리는 의미에 빠져 있으니까 좋은 거, 싫은 거 그게 다르게 느껴지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다라고 바라봤다면은 좋음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싫다라고 인식을 했다면은 나는 싫다라는 것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네.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거나 싫거나 하는 거는 대상으로서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똑같이. 거나. 그렇죠. 바라보는 나는 주체라는 것으로 하나고 그 앞에 무슨 이름을 갖다 놓든 간에 그거는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또 즉시에 사라져 버린다는 걸로 다 똑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무아라는 말 있잖아요. 네. 이 무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있는 나를 지워버려 갖고 없는 네.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미 색깔을 볼 때는 나는 색이 없어야 되고 없어야죠. 소리를 들을 때는 내 귀에는 소리가 없어야 바깥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네.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게 세상을 보고 듣고 하고 있는 나라는 나다. 정신의 본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사실 그게 무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무아 앞에 비춰진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아였던 거네요. 처음부터 무아였던 거죠.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안 해도요. 그거 왜 하죠? 그러면 이 공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싫다, 지금의 내 모습이 싫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 실은 나를 지금 결정 지어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나라고 믿고 있고. 예. 실은 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법을 배우고 나면은 싫다라는 이 감정이 나한테 지금 느껴졌으니까 이미 벗어나 있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아니죠, 그거. 네, 그렇게 알게 되면은 좋은 거라는 그 감정에서도 내가 빠져나와 있는 거고 싫다라는 감정에서도 이미 나는 빠져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뭐 어떤
지금까지 얘기하던 그 뭐 상처받는 말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에서 나는 상관이 없는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원래 없었던 놈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진짜 슬픔이 내가 되고 또 기쁨이 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면은 막 파도를 치듯이 그 전문 용어 미친 있죠. X가 뭐 널뛰게 한다. 네, 그 미친 분이죠. 그렇죠. 예, 미친 여성분이 널뛰기를 하시는 모습. 그렇죠. 그게 어떻게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 정말 너무 피곤해요. 그거 제가 해봤는데 많이 해봤는데요. 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널뛰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내 감정에 기복이 생기고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네. 생각이 많아서 이럴까 저럴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네.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뭐 하루마다 바뀌는 감정이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정말 1초마다 바뀔 수 있는 게 내 감정이잖아요. 지금도 바뀌고 있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세세하게 잘 느껴보시면 정말 얼마나 피곤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와 그거를 다 나로 삼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견디기 힘들죠. 아까 화연수님 막 혼자 빵 터지셔갖고 또 이런다 큰일이다 정말. 근데 이래갖고 막 웃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기쁘다고 하는 그죠? 거죠. 막 신나는 거잖아요. 신나죠. 막 웃겨 죽는 거예요 지금. 근데 라디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마이크를 막 씹어 먹을 만큼 입을 벌리고 웃고 있는데, 근데 그럴 때 화연 스님은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나라 그러잖아요. 나 네. 지금 즐거워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진지하시잖아요. 지금은 네, 갑자기 진지해졌죠. 굉장히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근엄한 게 또 화연 스님이 됐네요. 네. 그럼 화연 스님의 진짜 모습은 뭐죠? 진짜 모습이라고 할 게 없네요. 그죠. 네. 진지함과 기쁨과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아니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모습으로 영원히 있으면 그게 나라고 하겠지만 네. 계속 변하는 걸 그 중에 어떤 걸 나라고 하겠느냐. 그 중엔 내가 없다. 네. 나라고 할 게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얘기가 굉장히 큰 이야기인 게 네. 대부분의 그 밖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잘 풀리고 기분이 좋을 때에는 그거를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때에는 내가 뭘 해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 와도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만큼 너그러워지지. 맞아요. 그런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즐거운 나를.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상황이 오면은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는 그런 평소에는 즐거울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너무 비수처럼 느껴지고 싫은 거예요. 태도가 급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카롭게 느껴지죠. 좋은 나만 갖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다들. 되나요, 근데? 될 안 수가 되죠. 없죠. 그럼요. 아니, 즐거움이라는 건 생겨난 거잖아요. 네. 그럼 생겨난 거는 반드시 사라지는 법칙이 생멸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즐거움이 생겼다면 이거는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걸 붙잡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너무 붙잡고 싶어 하죠. 네. 그거 저번에 우리 그 열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생멸하는 모든 모습을 빼면은 근본의 모습이 있는데 그 근본의 모습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것에서 태어난 게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찰나에 사라져야지 그죠? 맞죠? 찰나에 바로바로 사라지는 게 그 없음의 자리에서 튀어나온 놈의 특징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도노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걸 도노라고 해야 돼요. 찰나에 사라지고 있는 거.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멸법의 특징을 알고 또 원래부터 어디서 드러났는지를 아시면 아 이건 진짜 가질 수 있을 만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즉시 사라져 버리는 게 맞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정말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심정이고 내가 내 앞에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세상을 느끼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각 안 하죠. 중요하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안 없죠. 하죠. 네네. 그럼요.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그걸 보는 나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급식 그 소로 뛰어가는 달리기. 그 반찬밖에 안 보이거든요. 밥밖에 몰라. 네. 내가 뛰고 있다는 것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난 그저 반찬을 향해 가고 있을 오직 뿐. 달릴 뿐. 그렇죠. 그렇죠. 눈앞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의 사는 모습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코앞에 있는 거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허망하고 찰나적인 이런 연속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보고 뛰어가다가 이거 없어지고 다른 거 나타나면 또 그거 보고 뛰어가다가 그러니까 저 멀리 큰 목적을 가지고 큰 방향을 두고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 길로 간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맞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시선과 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세상이 날 빼앗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 끌려가는 거죠. 네. 그거는 진짜 나의 모습이 뭔지에 대한 이 사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서로의 모습을 보잖아요. 네. 서로의 모습을 보고 뭐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남들이 대학 가니까 대학 가고 근데 남들한테 물어보면은 네가 대학 가니까 간다. 네. 근데 나한테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나는 너가 대학을 가니까 나도 갔다. 그러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네. 내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참 슬픈 얘기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내가 원했던 그 행복이나 뭐 기쁨 이런 거를 찾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롭죠. 원래는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내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야 외로워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드물다 보니까 네. 네.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인연도 찾기가 힘들고 네. 네.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회식 자리라든가 아니면 모임에 가갖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내 모습이 싫다고 그래서 무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며 네. 누가 그 얘기를 반가워하겠어요. 그렇죠. 아, 딱이 맞죠. 딱이까지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맞아요. 이상한 아이로 네. 취급을 하죠. 잠시만 시간이 지나면 혼자 앉아 있게 되는 그런 슬픈 광경을 목도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아 이거야말로 참 슬픈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제니 킴님이 되게 반가운 게 예. 네. 전에 스님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멀리 타지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심심할 수도 있고 쓸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찾다가 여기 도각사 라디오를 만나시게 된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네. 그 경로에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스님들이 법문하시는 곳을 찾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대로 잘 찾은 거다라는 스님들이 말씀에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니킴님이 저희는 참 반갑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네. 오히려 그렇게 그 조용한 곳이라고 저희는 추측을 해보는데 그곳이라서 내 근본이 원래 모든 것을 쳐다보는 조용한 자리였음을 더 잘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 변화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네, 그 맞습니다. 변화에 끝없이 내가 맞춰가며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건 진짜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 뭐라고 할까요? 계속 떠다니는 파도에 휩쓸려 떠다니는 이 어떤 작은 배 네. 얼마나 바닷물이 튀겠어요 거기. 힘들죠. 깨고랑창이죠. 그렇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 거를 나로 삼고 그것이 삶이다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네. 이건 참 슬픈 일이다. 저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아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네,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인트로 얘기하면서 무아가 되면은 그러면 뭐 라디오도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원래 있었는데 그 나를 지워서 무아가 된다라는 그런 무아의 개념이라면 네. 그래서 생각도 멈추고 모든 거를 다 버리고 던지고 등지고 그래서 무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면 과연 그래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익이라고 할 게 없죠. 손해 볼 것도 없고. 돌한테 어떻게 이익이 있고 손해가 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무아라면 돌과 똑같은 건데. 그렇죠. 네. 그거는 그런 의미를 아예 벗어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잠자는 사람한테 어떤 손해가 있겠냐, 뭐 어떤 이익이 있겠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잠을 자서 푹 자서 되게 깨우네요. 이거는 일어났을 때 얘기고. 그렇죠. 일어났을 때 얘기죠. 계속 잠자고 있으면 그게 죽음과 뭐가 달라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께서 저한테 너는 돌멩이가 되려고 공부를 하느냐고 질문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무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버리고 무아가 돼야 된다.
무아인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어떤 목표를 삼는 거군요. 그렇죠. 무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 네. 굉장히 강하죠 그런 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는 것을 없애야 된다. 네. 좀 더 비하하자면 자살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지금의 그렇죠. 나를 다 지우고 없애야 된다.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럼 또 다른 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무아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해요, 이게. 네. 네. 근데 무아라고 했을 때 이 무자가 없을 무자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없다면은 왜 뒤에 굳이 아를 붙여서 내가 없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없으면은 뭐 내가 없다고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죠. 아예 없으면은 얘기할 만한 게 없죠. 그렇죠. 없음을 제일 잘 표현하는 거는 입을 닫고 있는 거죠. 돌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없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굳이 무아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월가스님 주무실 때 주무시냐고 여쭤봤는데 잔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게 진짜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를 때. 그럼요. 나 자요. 이거 안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무아가 됐어요. 이러면 무아인가요, 그게?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아를 성취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아라는 걸 냉정하게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굉장히 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서 돼서 뭐 하려고?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전 라디오를 해야 되니까요. 네. 저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 뭐 없애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예. 네. 내 생각을 없애고 내 잘못된 습관을 다 없애려고 그 노력하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잡은 것인데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네. 원래부터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었음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쳐다보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네. 아까 두 분이 의논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있음이라고 예를 든다면 보이는 것은 있는 거고 들리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모두 느끼는 놈이 나인데 그 느끼는 그렇죠. 놈한테는 그 모든 있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없다라는 그 말이지 보이는 거나 들리는 것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어떤 성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네. 보는 놈은 원래부터 보이거나 들리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네. 네네. 하지만 그 자리를 우리가 바로 이 자리가 무아라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은 정말 천리 말리 멀어지는 일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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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무아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무아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곧 무아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색깔을 볼 때는 나에게는 색깔이 없어야 되고 네. 소리를 들을 때 나에게는 소리가 없어야 된다면 만약에 색깔이 보인다면 그거는 내가 아니고 네. 그러면 전부 다 내가 아닌 거를 빼면 내가 남겠죠. 내가 남아야지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걸 다 빼면 남는 게 없는 것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내 앞에 있는 대상들을 다 빼야 내가 된다면 있음을 다 빼야지 내가 나만 되는 거죠. 남는다는 얘기인데 네, 네. 있음을 빼면 없음만 남잖아요. 네. 그러면 없음이 곧 나인데 없음도 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건 남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진짜 네.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말이지 없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그래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는 참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없다 이렇게만 말을 해서는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없다라는 그 개념은 항상 상대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상즉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있음을 바라보는 나를 상정할 때만 색깔이 없는 눈, 소리가 없는 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없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 육진이라고 하는 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없는 그 자리가 곧 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는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그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무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도윤맘님이 네. 말씀 하나 하셨는데 네. 나는 무엇이다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아, 하셨습니다. 네. 네, 맞죠. 그 의미가 맞죠. 예. 근데 나는 무엇이다. 그렇죠. 무엇이다를 고집해도 고집하고 있는 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고집을 그렇죠. 하든 뭐 안 하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스님이야. 근데 스님은 날 때부터 스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주어진 거잖아요, 저에게. 네.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그럼 내가 스님이라고 고집을 해도 나는 스님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아닌 것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고집을 안 해도 마찬가지고 해도 마찬가지고 나는 영원히 어떠한 것이 될 수 없다. 네. 그러네요. 그거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네. 그냥 그런 우리 정신일 뿐이지 이름을 붙이자면 정신일 뿐이지 나는 어떠한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설명하면서 그 나는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인트로에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밖에 보이는 색깔을 볼 때에만 내 눈이 있음을 알게 되고 네. 밖에 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만 내 귀가 있음을 알게 되지만 성질을 따져본다면 바깥의 색은 있음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쳐다보는 나는 색깔을 볼 때에만 생겨나게 되는 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지만 네. 네. 색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을 나는 이제 고집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그 내가 믿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바깥 세상 때문에 바깥에를 보고 듣는 내가 있음을 상즉하는 관계로 생겨나서 있는 듯이 느껴질 뿐임을 쳐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지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아, 예.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해드릴 때 네. 제일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는 게 옛날에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해드리거든요. 뭐였냐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기억을 모아놓고 나라고 하잖아요. 네.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다 기억이거든요. 근데 그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들 중에서 그 수많은 기억 중에 내가 아니라 얻은 것들이 전부 다란 말이죠. 네. 그 나의 기억 중에 내가 아니었던 거를 빼면은 내가 뭐냐는 그 질문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월가 스님께서 가방끈이 제가 제일 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 맞습니다. 중에 그죠? 유치원 나오셨어요? 아, 예. 그 유치원부터 시작해갖고 대학원까지. 그러면 이제 스님 어느 학교 나오셨죠? 대학교? 대학교 동국대. 그렇죠. 저랑 같은 데 나오셨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동국대 입학하기 전에는 난 동국대 학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나라는 거에서 너는 뭐 누구냐? 그럼 저 학생입니다. 뭐 고등학생입니다. 그렇죠. 고등학생입니다. 어느 학교 다니냐? 어디 학교 다닙니다. 그거는 내가 아니었는데 나로 삼은 거죠. 네.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보면 내 이름도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나는 원래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시면은 그건 내가 아닌데도 자꾸 그걸 불러주시니까 그게 내가 된 거죠. 그죠? 나라고 믿은 거잖아요. 네. 그 내가 갖고 있는 나라는 개념 중에 원래부터 가지고 온 건 하나도 없다. 네. 남에게 있어 남을 나로 삼는 것 이것이 중생들의 모습이라고 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이 싫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닌 거를 지금 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생겨난 거다라는 네. 걸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진짜 내가 아닌데 그걸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싫은 마음이 생기는 네, 거죠. 싫은 마음도 생기는 거네요. 네. 난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좋아. 이것도 내가 같은 아닌 거죠. 거. 그렇죠. 내가 아닌 거를 나로 고집하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목소리가 참 좋은 네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 목소리 안 좋아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나빠지겠죠. 나빠지잖아요. 이거는 내가 아닌 거를 나로 삼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떠한 것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내가 될 수는 없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아, 네. 제가 그 IT 쪽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이 하나 생각났는데 네. 그 케이블 선에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에 선이 세 가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케이블 제작할 때 제가 인터넷에 그 그림을 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신호를 이제 얘가 쏘는데 어떤 신호를 쏘냐면 우리 목소리 신호는 플러스 신호거든요. 근데 네. 마이너스 신호는 역상의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플러스가 만약에 물결을 치는 신호면 마이너스는 그와 정확히 반대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호가 끝까지 가서 도착할 때쯤 되면 그 반대가 되는 신호는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노이즈로 처리를 해서. 그래서 이 연결 방법으로 마이크를 연결을 하면 노이즈가 없이 긴 거리까지 보낼 수 있는 이유가 한 선 안에 반대되는 신호가 끝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와, 그렇구나. 요거를 신기하네요. 밸런스 연결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네요? 그냥 밸런스 연결 말고 그 반대 개념이 언밸런스 연결인데 걔는 신호선이 두 개밖에 없어요. 플러스 신호선하고 그라운드 신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걔는 역상의 신호를 해서 노이즈를 없앨 방법이 없기 때문에 2m 이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이 낀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와, 신기하네요. 이렇게 음향 연결은 무조건 밸런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원리는 바로 반대되는 신호를 동시에 쏘면 노이즈가 돼서 없어지는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모든 것을 쳐다보는 놈한테는 그 반대에는 그것이 없어야지 된다라는 그렇죠.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없어지게 되죠. 네네. 그것도 딱 맞는 얘기네요. 신기하네요. 네. 네. 색깔이 사라지면 눈도 같이 사라지고 눈이 사라지면 또 색깔이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도 항상 볼 수 같이 있겠네요.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운명을 딱 표현해 주시네요. 그러네요. 하나는 소리고 하나는 소리가 없고, 네, 예, 그렇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그렇죠. 네. 하나는 있음이고 하나는 없음이고요. 아, 네, 월간스님의 예, 이 케이블 구조에 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진짜. 네.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군요. 써먹으면서도 그런 구조로 돼 있는지는 몰랐어요. 맞아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보는 나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있어야만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잠이 들었을 때는 그게 어느 게 먼저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네. 눈을 떠서 잠에서 깨어나서 세상이 보이는 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대의 세상을 보고 있는 나도 동시에 생겨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둘은 사실 같은 운명이에요. 그죠? 그렇죠. 같이 깨어나고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난 세상 꼴 보기 싫어 세상 다 안 보고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곧 나도 없어질 거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 듣기 싫은 소리 나 욕하는 소리 이런 거를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소리든 들려서 나의 귀를 깨우고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지 않느냐. 네. 큰 스님의 그 말씀이 있으셨죠. 네. 그러니까 평생 똥을 보면서 살 거냐, 아, 네. 아니면 눈 없이 아무것도 못 보고 살 거냐. 어우 똥이라도 봐야죠. 그렇죠. 그거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정말 아 엄청난 그거는 일이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 공덕을 다 포기해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리에 좋고 싫음, 뭐 색깔에 좋고 싫음 여기에 빠지기보다는 네. 정말 색깔하고 눈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보이는 곳마다 다 내 눈이 닿아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달을 보거나 은하수를 보고 있다면 거기까지 내 눈이 닿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내 눈이 얼마나 큰가, 나라고 하는 이 정신이 얼마나 광대했었나를 느끼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하수까지 다 닿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은하수를 보고 있는 나는 은하수가 없는 은하수가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은하수가 아니어야지 은하수를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엄청난 거죠, 이거는. 네. 그럼 내가 내 눈앞에 뭐가 보이든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난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슬픔이 보여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슬픔을 알고 있다면 나는 슬픔이 아니니까. 그렇죠. 슬픔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근데 범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적용을 해보겠다고 실천을 해보겠다고 모든 것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괜찮아, 내가 아니니까. 네. 괜찮아, 나 무슨 일을 해도 돼, 저질러도 돼,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욕을 아주 퍼질러 먹은 겁니다. 네. 그 순간
아 왜 나한테만 그래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 그 그렇군요. 무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거는 또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됐네요. 그죠? 벌써 내가 됐네요. 그거는. 그것만이 나예요. 야, 그 직전까지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 난 네. 스님들한테 엄청난 걸 배웠어. 네. 어떤 것도 내가 아니란 대단한 걸 배웠어. 자, 덤벼봐. 이랬는데 아, 덤벼. 엄청 깨진 거예요. 박살이 났군요. 박살이 났어요. 박살난 내가 또 내가 됐네. 그렇죠. 아, 참. 그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박살난 나도 내가 아닌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그거를 보지를 못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내가 되죠. 그렇죠. 박살난 내가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참 옆에서 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는 거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그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셨던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착오를 하신 분이. 근데 그런 분들은 세상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상즉법이라는 사실을. 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세상이 있으면 그걸 느끼는 나는 없음으로 되어 있다. 그 나는 무하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지 그게 별개로 나눠져서 세상과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세상이 있어야 그걸 보는 내가 있듯이 생겨나듯이 세상이 더러우면 더러운 걸 계속 보면은 나 역시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네. 절대로 둘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네. 그것까지도 그분은 아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법회 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상관없는 건 없죠. 맞습니다. 정말 상관이 없으면 아예 몰라야 되는 맞습니다. 것이고 맞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든지 상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 참 오늘 굉장히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날카로운 말들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시죠. 아니요 말씀하세요, 선생님. 아, 아까 들어오셨는데 신보민님. 네, 아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지금. 아, 예, 예. 예, 아까 신보민님께서 예. 예, 저는 제가 들어온 줄 알고 아, 저도 보만 스님하고 비슷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보민님. 저한테 택배가 올 때 보민 아, 예. 스님이라고 그렇죠. 하죠. 있었죠. 가장 보민 많은 게 보민 스님.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만 스님. 스톱 스님. 아, 네네. 스탑 스님. 그렇습니다. 전에 그 큰 스님 강의를 제가 들을 때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연극을 하는데 우리 대학로 가서 연극 보신 적 있죠? 예.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연극 보셨는지? 아니요,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아, 납니다. 주무셨단 얘기네요. 아니죠. 그럼 잤단 얘기죠. 의도가 너무 다분합니다. 이거 아니, 이거 틀려고. 틀려고. 에이, 너무하네 이거 정말. 그래도 한 번씩 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무신 게 아니고 잠을 자신 월가스님. 예. 근데 그 연극의 내용을 보면 연극엔 주연과 조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아예 기억이 안 나세요? 그렇다니까요. 푹 주무셨네요, 아주. 예. 아, 코도 고신 것 같아요. 예, 아, 예. 그 주연 배우가 맡은 역할이 꼭 멋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연극의 내용 중에 거지가 주인공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근데 흥행하는 영화들이나 연극들 보면은 네. 원래 처음부터 잘 나가던 사람들보다는 정말 거지처럼 맞아요. 정말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다 겪은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나 연극들이 그게 많죠. 네, 예. 되게 인기가 많고 또 흥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다가 망해가는 영화는 주인공이 그거 그냥 한번 보면은 그냥 왠지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그럼 배우라면은 어떤 배역을 맡느냐 그 배역 그 연극과 영화의 그 주인공이 부유하냐 가난하냐 잘났냐 추하냐 못났느냐 사실 그거는 연극 배우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 주인공이 거지의 배역을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거지의 모습을 하려고 배우는 노력해야 올바른 배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어우, 내가 탑스타인데 내가 어떻게 거지 역할을 해 하고 거지 역할을 대충 한다면 그건 올바른 배우가 아니죠. 네. 그렇죠. 큰 스님께서 어차피 우리는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것들을 나로 믿고 사는 세상에 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만 스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저의 모습은 보만 스님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주어진 큰 스님께서 주신 이름이지 내가 갖고 온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큰 스님께서 저한테 보만이라는 본명을 주시고 저를 보만 스님이라고 불러주신다면 그게 내가 아님을 알지만
저는 보만 스님의 배역을 맡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배역을 즐겁고 행복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명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모두는 다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 주인공이다. 네. 아 나는 뭐 나 아무리 주인공이라도 거지는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거지는 싫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노력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내가 지금 거지라면 거지의 역할을 가장 위대하게 수행을 해야 어떻게 보면 부자인 역할만 했던 사람은 거지의 느낌을 못 받으니까 그 기분을 못 느끼니까요. 네. 우리는 모두가 연극 배우라는 그 말씀이 전 기억에 남았어요. 아, 예, 그러네요. 그게 주연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는 별로 중요치가 않잖아요. 예? 온 세상의 주인공은 난데 그렇죠. 언제나 난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인공이 심지어 있다고 할 수 없는 놈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안 보이는 놈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안 보이는 놈이니까. 그래서 큰 스님께서 투명 인간이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투명 인간이 항상 주인공인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 대단하죠. 뭐든지 할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네, 있죠. 진짜 너무너무 위대한 모습이죠. 그거는. 네네. 안 보이는 놈이 그렇게 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잊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게 연극을 하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안 보이는 놈이 산다라는 걸 잊어먹고 진짜로 내가 있고 상처받을 내가 있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때는 연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배역이 나라고 진짜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는 연극이 아니죠. 그럼요. 그런 거 이제 전투죠, 바로. 그렇죠. 네. 인간극장으로 되는 거지. 그렇죠. 다들 고소해야죠, 그러면. 네. 정말 연극을 연극으로 볼 줄 안다면은 어떤 배역을 맡아도 우리는 그 배역이 나쁘거나 좋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주인공은 화연 스님 말씀처럼 있는 것이 아닌 없음으로서의 주인공, 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싫다라고 하셨지만 네. 지금의 어떤 모습, 쭉 뭐 말씀하신 그런 이런 것도 싫고 저런 것도 싫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괜찮습니다. 그거는 다 말씀하신 분, 그분이 아니죠. 네. 그렇죠. 예. 아무리 못난 내 모습이 보여도 그건 내가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도 주저앉거나 힘들거나 비관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전에 저희가 방송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모든 3세를 과거, 현재, 미래 같은 거를 다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오직 지금이라는 유일한 시간에 서서 세월이라는 것도 느끼고 사방도 느끼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지금이라는 순간 여기에 내가 있을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에 집어넣는 그래서 청정한 기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지만 그 없는 놈이 살고 있음을 그래서 무아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나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설명했잖아요. 그러함을 알고 기억에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오직 지금이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공부하실 멋있는 수 얘기네요. 있는 순간은 지금 지금뿐이다. 이 순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나이가 들어서 한다든지 무슨 일을 끝내놓고 한다든지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많죠. 말도 안 되죠 그런 예. 얘기는. 지금 당장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공부라는 거를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뭔가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다, 없던 걸 얻게 한다 이런 건 아니지 그런 않습니까? 것은 아니죠. 그죠? 네. 근데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내가 이 나이까지 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주입식 교육에 쩔어 있는 분들 그래. 그런 분들 되게 뭐 힘들어하시죠. 장아찌예요? 아, 주입식 교육 장아찌인가요? 어머니 반찬 담아왔어요. 주입식 교육 장아찌. 아, 그래 수고했다. 네. 이거 어디서 사왔니? 아 이거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해주더라고요. 예, 고등학교에서.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그래 장아찌가 굉장히 주입식이구나. 아, 어머니 다시 안 볼 사이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 그래 애미야 수고했다. 네. 요렇게 되는 거죠. 와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정말 대본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줄줄줄줄 나오시네요.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자신감을 가지라니까. 왜 믿지를 못해요, 제 말을. 예, 고등학교식 주입식 교육 장아찌에 대해서 하연 스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맞아요, 그런 교육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 불교를 배우는 것도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써먹고 있던 거를 그냥 알게 돼 새롭게 맞습니다. 이제 새롭게는 아니죠. 원래 있던 건데 그렇죠. 있던 건데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네. 어디서 새롭게 뭐 배우거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예. 원래 그랬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듣는 거죠. 네. 그렇죠. 뭐예요? 왜 갑자기 또 웃으시는 거죠? 월가심, 보만심 쳐다보다가 이렇게 월가심을 쳐다보면서 예. 설명을 하는데 예. 뭔가 또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예. 우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예. 오늘 안에 끝내야 될 것 아,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교육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네. 정말 중요한 게 이 학교에서 하는 것도 물론 교육이지만 가정에서 하는 게 첫 번째 교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가정에서 하는 교육 중에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몸이 나라고 교육받는 첫 번째 자리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엄마들이 뭐 아빠들이 예.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차 조심해라. 많죠. 뭐 오토바이 조심해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몸이 너니까. 다치면 큰일 나니까. 예, 차에 치면 안 되고 오토바이에 치면 안 되고. 그거는 굉장히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몸이 너라는 거를 너무 온몸으로 깊이 표현하시는 거죠. 온몸으로 깊이 이렇게 새겨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너는 본래 마음이고 보이지 않는 정신이지만 네. 그 정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색깔이 없으면 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의 몸뚱이가 사라지면 육신이 사라지면 너가 마음이라고 하던 것도 그것도 같이 사라지니까 네. 우리 이 인연이 끊어지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너는 본래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거기서 비롯된 그림자인 육신도 잘 보호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설명해야죠. 차 조심하라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겠죠? 야, 그런 부모님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주면 진짜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들 때는 확확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빨리 바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래서 군에 있을 때 그 녀석도 다 20살짜리 이제 장병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헌병대 애들이 왔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제 떡도 주고 하는데 참 기특했어요. 왜 제가 기특하다 그러냐면 다 먹고 법당에 와서 자기가 먹은 상 있잖아요. 네. 그 상을 싹 행주로 닦고 가는 애들은 헌병대 애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해서 참 잘해줬는데 법문을 해줬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육신이 아니고 육신의 밥을 떠먹이고 육신이 아프면 걱정하고 육신을 이러이러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 나다. 그 나는 죽을 수 있겠냐? 죽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물어봤죠. 어디 갔다 오냐? 밥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놈이 탁 치면서 야, 밥 먹은 게 아니고 밥 먹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공부한 사람만 아는 그렇죠. 거예요. 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몸이 아닌 본래 보이지 않는 정신이 밥을 떠서 나의 몸이라는 것에 먹여줬다라고 몸을 남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연습은 진짜 중요한 연습인데 네.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제가 정말 크게 칭찬해 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네. 밥 먹잖아요. 밥 먹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사회생활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굳이 왜 우리는 내가 죽는 육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라져버릴 생각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걸 왜 나로 삼으면서 살아야만 하느냐. 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거는 밑도 끝도 없는 교육의 폐해지 그 교육으로 인해서 뭔가가 더 우리에게 행복을 줄 그런 거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육신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 자존심을 꺾으면은 굉장히 안 된다라는 그 풍토가 요즘 맞아. 더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자식들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이루어낸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 정말 잘한다. 너는 대단한 아이다라고 칭찬해 주는 게 마치 자존심을 키워주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러죠. 네. 혼내지 말고. 그렇죠. 혼내지 말고.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고 생각이라는 거는 너가 될 수 없고 항상 변하는 거고 네 생각을 주장하면 그거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따르고 이런 교육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걸 먼저 그렇죠. 알려주면 그럼요. 네. 예, 그 친구는 원점에 서 있는 거잖아요. 네. 제로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자유롭지만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끄달리지 않겠죠. 네. 그런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무한한 것이 너의 모습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자존심을 키워주는 거지. 그렇죠. 진정한 자존심을 주는 거지. 그래, 네 멋대로 해. 너 생각을 감히 누가 무시를 해. 그렇죠. 누가 너 생각 무시하면 갖다 들이받아버려. 쥐가 뭔데 널 무시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네. 그냥 싸움을 일으키는 정말 작은 이 악한 씨앗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위험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아니, 화연 선생님이 저를 무시했어요. 그럼 내가 화연 선생님한테 저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생각도 중요한 거 존중받아야 하는 생각이에요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네. 저를 무시하는 화연 선생님 생각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자기의 생각만을 존중해 달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어떻게 화합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전쟁통이잖아요. 와, 이 전쟁이 작은 나라 없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점점점 작게 쪼개지면서 더 작은 나를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네. 이거는 파멸입니다. 이렇게 가면 네. 점점 큰 나를 만들어도 그게 내가 아니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실 텐데. 네. 정말 무아라는 가르침이 꼭 필요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맞습니다. 들어서 더 네. 많이 느껴요. 맞습니다. 이쯤 돼서 저희가 큰 스님께서 해주신 네. 무아에 대한 법문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아, 네,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한번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다음에는 좀 준비를 해서 네. 큰 스님 법문 앞뒤에 알맞는 그 음악을 넣어서 예. 좀 분위기가 나게 꾸며볼 예정입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부득이하게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중생들이 갖는 아는 나머지 세 개를 밑에 받치고 있는 아야. 인, 중생, 수자 이거를 밑에 받치고 있다고. 그러한 아래에서 그게 문제이지. 부처님 태어났을 때 한 소리는 얼마나 맑을 때 한 소리야. 근데 천상 천하의 유아 독존이란 말이야. 내가 천상과 천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 나는 어떤 나겠느냐 얘기지. 그것도 그 아도 사람이요 중생이요 목숨이 있는 아겠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지. 처음 난 애가 무슨 그런 걸 알아. 그 의미가 있잖아. 애기가 한 소린지 처음 시작된 자리에서 한 소리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인 중생 숫자가 없어. 그 아에는. 그래서 실제로 무아라는 개념은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단지 다른 말과 똑같이 무아가 아닌 것들 있잖아. 사람이라는 거, 근거 없는 사람, 근거 없는 중생, 목숨 이런 것들 이렇게 근거 없는 거를 빼놓고 난 나머지 그 나라는 느낌 그게 아고 무아야 원래는. 근데 그 바깥에 나와야지 그놈들이 보일 거 아니야. 맛이 나든지 만져지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결국은 육신을 빼고 나야지 나니까 세상을 뺀 나고 그 세상을 뺀 내가 진정한 나라면 세상을 끌어안아야지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세상에서 나를 뺐다고 해서 나하고 세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세상을 내가 모를 거 아니야. 몰라야죠. 그럼 세상을 모르면은 내가 잠든 건데 있느냐고. 세상 모르는 건 잠드는 거잖아. 근데 그때 내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없다는 것도 없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 계산을 잘 해야지 되는 거야.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남이 존재할 때만, 다시 말해서 눈 떠서 감각이 작동될 때만 내가 있는 걸로 느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감각 자체가 나야. 근데 감각의 특징은 있음을 느끼려면 없음이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네. 그러니까 나라는 그러한 특징, 그게 무아라는 거지. 나의 세상적 특징, 세상과 만났을 때 나의 특징은 무아여야지 된다는 거지. 나를 따로 이 무아라고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네, 이상 여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스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보려면 그것이 내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색깔을 볼 때는 나는 색깔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무아라고 표현을 하신 거지 실제로 우리가 무아가 되거나 무아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네,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나라는 거하고 무아라는 것이 배대되는 개념이 아니냐. 아, 그렇죠. 그런 분 네. 있죠. 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냐. 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얘기를 들으면 아 부처님은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독단적인 분이시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제일 잘났어. 그렇죠. 내가 제일 잘났어죠. 그렇게 그걸 번역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표현하시죠.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그 느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그 느낌은 계속 있지만 남을 대할 때는 남을 대하고 있는 나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남을 대하고 있는 나의 특징을 보면은 그렇죠. 색깔이 없어야 되고 소리가 없어야 되고 냄새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무하다. 그래서 그 상즉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개념을 잡아주자면은 나라는 특징이 바로 무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 전에 네. 그 큰 스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내가 만약에 정해져 있는 거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죠.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더. 그러니까 내가 병난 사람이라고 만약에 제가 아파요. 그러면 나는 병이 난 사람이야. 난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면 병난 걸 나로 삼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정말 내가 내가 병자가 됐다면 나는 나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그렇죠. 병이 나면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병난 게 나라며. 네. 그러면 병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바다에는 수많은 파도가 있지만 네. 그 파도를 찍어 먹어보면 파도가 크든 작든 모양이 어떻든 간에 다 똑같이 무슨 맛이냐. 짠맛이죠. 짠맛이다. 이거는 고요한 바다의 모습과 파도 치는 이 바다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이지만 같은 짠맛이라는 거다. 네. 그거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나를 갖고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나라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그 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 나잖아요. 네. 근데 거의 그 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아닌 것들을 나로 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개야. 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나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 네. 너와 내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나라는 이 위대한 능력을 정말 작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 같은 짠맛이다라는 그 말씀이 진짜 가슴에 많이 와닿았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아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우리가 중생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거는 사람과 중생과 그 수자라는 거를 밑에 깔고 있는 나지 그거를 초월한 나는 한 번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서로 상자가 있잖아요. 네. 그 뒤에 서로 상자가 붙는 이유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픔이라는 거를 앞에 두고 있고 또 네. 기쁨이라는 거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서로 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라고 마주하고 있고 또 사람이라고 마주하고 있고 또 생각이라고 마주하고 있고 또 목숨이라고 마주하고 있다. 근데 하고 있는 그놈 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예,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중생도 아니고 수자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네네. 중생들은 항상 그 앞에 있는 거를 예. 나라고 주장을 나라고 하기 믿죠. 때문에 그래놓고 그걸 또 없앨라 그래. 그렇죠.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얻으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거나 예.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다 이제 주입식 교육 장아찌 때문에 그거 먹어서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어허. 그게 주식회사 교육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주 인상적인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라고 마주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딱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서로 상자라고 하는 말씀이 네. 마주하기는 마주하고 있는데 뭐가 마주하고 있냐? 나라고 마주하고 있고 사람이라고 마주하고 있을 뿐이지 네. 그거를 마주하고 있는 놈한테는 내가 없고 사람이 없고 목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정말 큰 스케일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화연 스님께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불도 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 오늘도 준비하셨어요? 준비를, 그래요?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많은 얘기를 한 줄로 그래서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뭐 빠개지는 거 하나 빠개지다. 좀 전에 그것도 있잖아요. 쪄려진다. 아, 쪄려진. 그렇죠. 예. 쪄려지다. 빠개지다. 저희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 예. 화연 스님이 정리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음악을 먼저 깔아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도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코너를 무사히 끝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화연 스님의 정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도각사 라디오 불도사전 한 줄 요약. 모든 것을 느끼는 나는 모든 것이 없어야 하기에 없는 나라고 표현하지만 대상을 느낄 때에만 있는 듯 인식되는 거울과 같다는 말이다. 좋은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것을 느끼는 나는 거울과 같다는 말이다. 네. 거울은 이렇게 보면 항상 무언가가 비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안 비춰지면은 거울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없죠. 거울이라는 이름도 사라지죠. 네. 근데 항상 무언가를 비추고 있는데 이 거울 자체에는 사실 아무런 색깔도 없죠. 네. 한 번도 거울에는 색깔이 없었던 적이 없지만 무언가가 비춰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울 자체는 한 번도 색깔이 있었던 적은 없죠. 네. 그러니까 다른 걸 비추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정확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비추고 있다. 네. 그것이 무아라는 이름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다. 지금의 모습이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비춰진 것들을 나로 삼으니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장아찌 먹는 거예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네. 온 천지를 비추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온 천지는 말 그대로 온 천지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래서 온 우주를 얘기를 하는 빠지는 거죠. 곳이 아무 데도 없는데 예. 네. 그 많은 그 큰 널따란 우주를 내가 전부 참견하면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 분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밴쿠버에 계신 분까지 포함해서 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방금 월가수님 밴쿠버 말씀하시니까 저의 세계에 밴쿠버가 들어왔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저는 거기까지 다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무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기 소개를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참 어려울 거예요. 내 소개를 할 수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소개를 그 나 아닌 것만 다 늘여놔야지 내 소개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죠, 그죠? 네. 내 이름은 뭐고 그거 나 아니죠. 첫 네. 번째로 저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거 나 아니었고요. 네. 나는 무슨 회사를 다니고 입사 전에는 그게 내가 아니었죠. 네. 예, 이렇게 따지면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소개를 해라 그러면 참 그게 곤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저희 도각사에 전화가 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전화를 하신 분들이 이 무아에 대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아, 어떤 그래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시냐? 전화를 했으면 네 도각사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그렇죠. 자기 발표해야죠. 소개를 하죠. 예, 안녕하세요. 저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용건을 얘기해야죠. 당연하죠. 이거 배웠잖아요, 다. 저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 이러이러한 용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누구를 바꿔드릴지 결정이 되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갖고 월가스님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실례지만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는 모르죠.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곤란하대요. 아니 자기가 전화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듣고 다 월가스님처럼 웃었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네. 그 월가스님하고 저희 그 전화 상담을 하는데 네. 자살에 대한 얘기니까 되게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굉장히 진중하게 전화를 받는 편인데 전화를 해갖고 네 저기 상담센터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실례지만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왜 궁금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사시군요. 아니 자기가 전화를 했잖아. 그럼 왜 전화했냐니까 그게 왜 궁금하니에요. 왜 전화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도각서에 걸려오는 전화 10개 중에 거짓말 안 하고 5개는 자기는 안 밝힙니다. 이게 저는 이제 무화를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누구냐 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대답을 하는 순간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게 해석을 해주시네요. 예, 제가 근데 얼굴이 약간 빨개져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혈압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뒤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약간 이마에 핏줄도 보이는 거고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좀 덥네요, 갑자기. 네. 보만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밝히고 또 용건을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자기 소개와 용건 정도는 꼭 밝혀 주시는 걸로. 네. 그리고 예전에도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거를 다 까놓고 보여줘야지 나는 내 부끄러운 모습 뭐 감추고 싶은 모습 이런 거는 다 보여주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만 보여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정말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은 하나도 고쳐지지 그렇죠. 않고 네. 또 환자가 의사 만나갖고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맞춰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야 약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모습을 얘기해 약을 주듯이 내가 어리석고 못난 모습, 전 이렇게 못나고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 모습을 보여줘야 고칠 수 있죠. 그렇죠. 스승님께서 법을 주시지 않겠어요? 네네.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자기 소개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무화를 공부해서 제 이름은 보만 스님인데 이것도 제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네.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 네. 어차피 우리 다 연극하고 사는 거고요. 그렇죠. 다 우리 연극 배웁니다. 네. 앞으로 도각사에 오는 전화는 품질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러네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무화를 너무 열심히 심취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시간이 벌써 이렇게 1시간 또 40. 11시가 다 돼가네요. 예, 이렇게 또 많이 흘러가 버렸네요. 오늘 그 사연을 주셨던 그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 싫다고 하셨던 예. 네. 청취자분께서 지금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의 제 모습이 싫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모두가 지나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모습은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네. 그리고 나는 어떠한 모습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다. 네. 그것을 무아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싫은 모습이든 좋은 모습이든 무엇이든 다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싫어하거나 버리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곡사 라디오 벌써 12번째죠. 그죠? 네. 12회 지금의 제 모습이 싫습니다라는 말씀을 참 솔직하게 써주셔서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 화연 스님께서 그 영상도 찍어서 올리셨었죠. 그 지혜의 눈 출판사 후원자 그 후원을 해주십사 하는 영상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고만 스님, 아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 네. 호응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걸 보고 네. 정말 출판을 멈추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하기 싫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한테? 제가 투정을 부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야,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멈추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예, 역시 생각은 내가 아니죠. 네. 예,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네, 후원금보다는 네. 그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걸 보고 웃음이 나오네요.
근데 엿장수도 아무도 엿을 안 사 먹으면 당연히 다음 동네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이 책이라는 것도 정말 필요한 것인데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었고 더 열심히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정말 몇 통의 전화 중에 10,000원을 보내도 되느냐, 예. 금액이 작아도 상관이 없겠느냐, 이런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정각과사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100원을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찬성한다. 네, 이 그렇죠. 책이 나오는 걸 찬성한다. 정말 그러네요. 꼭 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시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은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어쨌든 화연 스님께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아, 예. 예. 그동안 6개월 넘게 하셨죠? 예, 네. 고생 많이 하셨죠. 예, 6개월 넘게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편집하고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책이 지금 인쇄가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인쇄가 그저께 들어갔거든요, 책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언제쯤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인쇄소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용달차로 보내줄 수 있다. 그렇게 예. 답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네. 예, 그 시간 동안은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책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자리에서 명단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나오는 책 도각사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네. 스님들의 글을 모아 만든 이번 단행본 책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이십니다. 이한경님, 감사합니다. 네, 서연님, 네, 감사합니다. 정창현님, 감사합니다. 한명숙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해이진님. 네, 근데 이분은 본명은 아니신 건가요?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예, 네, 들어오셨는데 네. 그 해자 성이 바다해 우리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해이고 성 이제 이름은 이지. 네. 쉽다. 네. 네, 해이진 이름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네. 네, 해이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황경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정환재님, 조선용님, 네, 감사합니다. 박현수, 김순옥님, 이영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자님, 김애기님. 김애기님 오랜만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예, 연락을 예, 주셨죠? 그러네요. 베이비킴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애기님, 네, 잘 지내시죠? 서춘원님, 네, 감사합니다. 참 오랜 인연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름 불러달라고 하셨던 도윤이하고 네, 예서 어머니, 네, 네, 손도윤, 손예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기명으로 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예, 무기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오늘까지 후원된 금액이 425만 원이 후원이 와우. 됐습니다. 와. 그래서 충분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인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요 책을 책 불사에 동참하신 후원자분들께는 큰 스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책을 2권씩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려라. 네. 그래서 한 권은 소장하시고 네, 한 권은 가까이 계신 사랑하시는 분에게 아끼시는 분에게 선물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큰 스님 사인을 직접 넣어서 네. 예, 2권씩 발송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지금 읽어드린 분들은 이 명단에 지금 읽혀지신 분들은 주소를 받으실 주소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정보다 보니까 저희 도각사 전화번호죠. 054-541-2057 밑에 제 설명란에다 적어놓겠습니다. 054-541-2057 유선 전화인데 이게 인터넷 전화이기 때문에 문자 수신이 가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054-541-2057로 여러분 성함하고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2권을 큰 스님 사인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 읽어드릴게요. 네. 초이님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성에 계시는
한수 최근성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시는지 보고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시암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연님께서 이렇게 후원을 한 주 동안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 공지사항을 좀 몇 가지 아, 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도각사가 조금 특수한 사찰이죠. 여기는 스님 한 분이 계시고 이렇게 신도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시거나 수행하시는 곳이 아니고 10분이 넘는 스님들께서 단체로 생활을 하시면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기거하시는 도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주 저희가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부처님 오신 날 5월 30일 봉축 법회는 저희 스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뭐 영원히 저희를 못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6월 달부터는 조금 이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멀리서 오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5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는 저희 스님들끼리 진행을 하고 대신 그 시간에 저희 큰 스님께서 법문을 똑같이 해주실 거예요. 그 큰 스님 법문은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처럼 유튜브 저희 보리수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아를 설명하시는데 목숨이 없다고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서 이거 못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네. 수 있죠. 예, 네. 근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은 목숨을 뭐 저희가 소중하게 여겨서라기보다는 저희 스님들께서 한 분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계시는 10분 이상의 스님들이 한 번에 이런 일들을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스님들이 아니고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다른 곳은 저는 아직까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책임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에 대한 결정을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했으니까 네.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스님들이야말로 좀 답답해요.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고 도각사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건데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지만 어쩌면 저희가 공부하는 걸 잘 되새기고 조금 더 도약을 위한 잠시의 휴식을 갖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네. 이제 6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그렇게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도각사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저희 부처님 오신 날 이 봉축법회는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하시거나 공양 올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보시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끊는 게 아니니까 연등엽소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후원이나 불사, 공양물 마찬가지로 저희 밑에 설명란에다가 저희가 적어 놓을 테니까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하셔도 좋고요. 댓글이나 뭐 유선전화 다 좋습니다. 네. 카페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카페 저희가 운영하는 불교 카페 해안 지혜해 눈안 불교 카페 해안에도 똑같이 저희가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참 저희가 미안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네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예,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더 밝고 신나는 모습으로 신나는 법회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큰 스님 법문을 실시간으로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 것만 해도 이런 네. 유튜브 같은 게 없다면 참 고맙죠. 네,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너무 맞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부처님 오신 날 공지를 제가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많이 속상하고 했지만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우리 코로나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기를 네. 정말 두 손 모아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채팅창에
그 말씀들을 많이 하진 않으셨어요. 네. 네. 조용히 저희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이거 끝날 때 되니까 또 인사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모두들 건강하시고 오늘 라디오 방송은 저희가 이쯤에서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저 오늘 굉장히 이 월가 스님하고 하연 스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갖고 좀 이 음향 같은 것도 신경을 네. 썼잖아요. 그리고 네. 효과음이나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그리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저는 무아라는 이 주제가 네. 참 좋아요.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큰 스님께서 해주신 비유 중에 그게 있잖아요. 깨진 기와장 속에 금이 있는데 금을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그 금을 찾아가라고 하면 네. 금을 못 봤는데 금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깨진 기와장은 알잖아요. 깨진 기와장만 치우면 금이 나오죠. 남는 것이 그렇죠. 금이다라는 걸 이 비유처럼 내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것도 내가 아니구나 이것도 내가 아니구나 하고 무시하다 보면 진짜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다. 네.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게 보이지 않는 나, 그 모습을 찾아가는 그 수행의 길에 오늘 라디오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자격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을 해도 나보다 꼭 잘난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하고 너무 많죠. 네, 그럴 때마다 제 자존감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나든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죠. 네, 어떤 고통이 와도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내 본 모습을 알고 나니까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나, 뭐 공부 잘하는 나, 아니면 승진한 나, 뭐 건강한 나 이런 것을 찾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앞에 두고 모든 거를 다 연극하듯이 바라볼 수 있는, 연극하는 놈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놈의 기쁨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본방 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세대 용어 쓰시는데 저는 옛날에 그 스님들 만나기 전에 스스로를 되게 못난 이제 잘난 쪽이 아니고 초라한 쪽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전에 들었던 법문 중에 자기를 초라하다고 바라보는 게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 고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그렇죠. 있는데 참으로 그게 그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가 너무너무 깊고 질겨서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찰나에 맑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기분으로 어디에도 초라한 나는 없다라는 사실을 오직 유일한 이 지금 순간에 네. 기억에 쌓는 아름다운 수행의 시간을 도각사 라디오에서만 만나실 수 있다는 요또 깨알 같은 홍보를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님들도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근엄하셨습니다. 네, 모두 네. 건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